어머니, 산에 함께 가요. 건강 챙기셔야죠. 며느리가 건넨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족을 믿고 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패딩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떻게 지옥 같은 악몽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악마 같은 진실을 밝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소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한 톤이었어요. 어머, 소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제가 문을 열자 소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실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늘 네, 아니요, 식의 간단한 대답만 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소진이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온천 휴양림에 1박 2일로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등산도 하고 온천도 하고 어머니 몸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나날들이 외롭긴 했거든요.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나랑 같이 가자는 거니? 물론이죠. 어머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소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언제 갈까?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쁠 시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준비물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만 계세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변화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여행이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을.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오전 9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소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일찍 왔네. 일찍 가야 사람 많지 않을 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먼저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소진이가 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이게 뭐야? 쇼핑백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패딩이 들어 있었어요. 만져보니 정말 부드럽고 좋은 소재였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니 혹시 추우실까봐 하나 사왔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소진이의 목소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도 충분히 따뜻했는데 굳이 갈아입으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산에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얼른 입으세요. 소진이의 어조에 약간의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싼 옷을 사준 것도 고마웠고요. 그럼 고맙게 입을게. 저는 그 패딩을 입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소진이는 제가 옷을 입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려요. 이제 출발할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거든요. 소진아,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알았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여기가 경치도 좋고 온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보니 정말 공기가 맑고 좋았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많이 보였고요. 자, 어머니, 이제 등산로로 가볼까요? 소진이는 등산 가방을 메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패딩이 정말 따뜻해서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진이가 계속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뒤돌아보면서 제가 잘 따라오는지, 패딩을 잘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진아, 왜 자꾸 뒤돌아봐? 아,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서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진이의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패딩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안내판을 보니 여러 코스가 있었습니다. 쉬운 코스부터 어려운 코스까지 다양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이 코스로 가요. 소진이가 가리킨 곳은 중간 난이도의 코스였습니다. 제 나이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코스였어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스로 가야 온천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믿고 그 코스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소진이가 평소와 너무 다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에 대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벗으려고 하면 말리고 계속 잘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때는 그저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실수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등산로를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제 다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산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소진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조금만 더 가요, 어머니. 곧 좋은 전망대가 나와요. 소진이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쉬자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등산로 옆 나무 뒤에서 중년 남성 한 분이 나타났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평범한 등산객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남자는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소진이는 그 남자를 보더니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실례지만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게 이상했거든요.
소진이가 빠르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남자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더니 제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입고 계신 그 옷, 최근 실종자들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패딩을 내려다봤어요. 그냥 평범한 패딩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빨리 가요. 소진이가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이걸 보세요.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실종자 전단지였어요. 사진을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방불명이에요.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제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브랜드도 색깔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옷을 누가 주셨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이상해요. 빨리 가요. 소진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6명의 노인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종됐어요. 똑같은 방식이요? 네, 모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등산을 왔고, 모두 똑같은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두 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진이가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경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옷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제게 작은 종이를 슬쩍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옷을 벗지 마세요. 의심받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 가요. 소진이가 거의 끌다시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그 남자를 봤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자 소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진아, 방금 그 사람 말이... 어머니, 그런 이상한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소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패딩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가 건넨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제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와 헤어진 후 저희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소진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자꾸만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소진아, 잠깐 쉬었다 가자. 숨이 너무 차. 조금만 더 가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소진이는 여전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등산로 표지판도 점점 드물어지고 있었고요.
여기가 맞는 길이야?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맞아요. 이쪽이 더 경치가 좋거든요. 소진이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자꾸 패딩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 옷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진아,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지금은 화장실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급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미안해. 정말 급해. 저기 나무 뒤에서 잠깐만. 어머니. 소진이가 제지했지만 저는 이미 등산로를 벗어나 나무 뒤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소진이는 어쩔 수 없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볼일을 보는 척하면서 저는 몰래 패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패딩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으로 패딩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쪽 주머니 부분이 다른 곳보다 딱딱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작고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크기는 동전 정도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GPS 송신기였습니다. 작은 LED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세상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머니도 만져보니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송 태그였습니다. 환자 정보가 적혀 있는 그런 태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자, 치매 환자, 가족 연락처. 제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 뭐 하세요? 소진이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물건들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아, 금방 갈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진이가 눈치챌까봐 무서웠어요. 나무 뒤에서 나오자 소진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빨리 가서 쉬어야겠네요. 소진이는 다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소진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해가 정말로 나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었던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그 남자가 준 전화번호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진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소진아,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해?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소진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았고 등산로도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절대 의심받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소진이가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진이가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소속 김영국 수사관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노인 대상 조직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며느리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라고? 정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소진이가 갑자기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이 험해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소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가 큰일이 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큰일이 무엇인지는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여기가 정말 온천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야? 네, 맞아요.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하지만 소진이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시계를 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오후 2시 15분입니다. 오후 3시경 공범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범이라고? 소진이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곧 제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패딩을 벗지 마세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슬쩍 소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진이는 앞만 보고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쉴까요? 갑자기 소진이가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보니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도 될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기가 더 조용하고 좋아요. 소진이는 가방에서 돗자리를 꺼내 깔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쉬자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자고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외진 곳에서 쉬자고 하다니. 저는 돗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소리마저 나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소진이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목 안 말라. 그래도 드세요. 탈수되면 안 좋아요. 소진이가 계속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소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다른 등산객일 거예요. 하지만 소진이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경고해줬던 그 남자였어요. 김영국 수사관이라고 했던.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왜 계속 따라와요? 경찰이라면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소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침착했어요. 할머니,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만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공범이 올 겁니다. 그 전에 행동해야 해요. 저는 이제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였구나.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어머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소진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소진아, 정말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패딩, 왜 나한테 입히려고 했던 거야? 저는 패딩 안쪽 주머니에서 GPS 송신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그리고 이것도 병원 이송 태그도 꺼내 보였습니다. 가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태그를 보자 소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어디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응? 어머니. 소진이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소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필요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 김영국 수사관이 우리 사이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죠?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노인분들을 납치해서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납치? 네, 가짜 의료진과 짜고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불법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저는 소진이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진아, 정말이야? 소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살피더니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야? 그때 나무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의료진 같아 보였지만 뭔가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공범이에요. 김영국 수사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저 패딩을 벗으세요. 더 이상 추적당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재빨리 패딩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소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왜 벗으셨어요? 입고 계셔야죠. 소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구나.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좋은 곳? 불법 요양원 말하는 거야?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이랑 통장 같은 건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평생 거기 가둬둘 거야? 소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의료 가방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김영국 수사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남자가 오면 정말 위험해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저쪽 나무 뒤로 피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진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소진아,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니, 너를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도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때 김영국 수사관이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저쪽으로 피하세요. 지금. 김영국 수사관의 신호와 함께 저는 재빨리 나무 뒤로 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일제히 소진이와 검은 옷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소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노인 납치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놓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랑 여행 온 것뿐이에요. 여행용 패딩에 GPS 송신기와 가짜 의료 태그를 넣고 다니시나요? 경찰관이 증거물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도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수면제와 가짜 의료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박민수 씨, 가짜 의료진입니다.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김영국 수사관이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를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불법 요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만약 김영국 수사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경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네요. 충격이 크실 거예요. 가족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소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소진이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를.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소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짓은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소진아,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니,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소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소진이와 박민수를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할머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김영국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조직 범죄인지 아세요? 조직 범죄요? 네, 지금까지 13명의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어요.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행히 대부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노린 범죄가 많아요. 특히 가족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악질적이죠. 김영국 수사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였으니까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선 여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김영국 수사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경찰서에서의 조서는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용기요? 저는 그냥 무서웠을 뿐인데요. 무서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패딩 안에 증거를 찾아내신 것도 대단하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구나. 소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초범이 아니라서 형량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초범이 아니라고요? 네, 이미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소진이가 저만 속인 게 아니었다니. 조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국 수사관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세요. 네, 이제는 아무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의심만 하고 사시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김영국 수사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사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할머니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운 거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며 저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설렘이 아니라 허탈함과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인 소진이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지만 믿음에는 눈도 있어야 해. 김영국 수사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다른 분들께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며칠 후 소진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박민수는 징역 7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불법 요양원도 폐쇄되었습니다. 거기에 억지로 입원당했던 어르신들도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해서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를 도와준 김영국 수사관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친절해지는 가족, 이상한 선물,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세요. 저는 이제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진짜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들과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인 며느리보다 저를 구해준 낯선 수사관이 더 가족 같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